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저의 태스크 관리 방법을 좀 소개해 보려고 오늘 세미나에서 해보려고 하고요. 네, 부제를 볼 수 있듯이 에픽 스토리 CDD를 통해서 개발 태스크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본 경험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손범수고요. 소프트웨어 학부 22학번에 네, 좀 TMI를 좀 적고 싶어서 MBTI도 적고 뭐 현재 활동 막 적긴 했는데 제 TMI 적을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저는 ISTP의 현재 활동 GSC 서버 클라우드 파트에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요. 현재는 숭실대 IT 중앙 동아리 유어슈에서 활동도 하고 있어요. 사진 보면은 참 지금이랑 많이 다른데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맨날 슬랙에서 보이는 꾀지한 걸 올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옛날 사진을 올렸어요. 언제 사진이에요?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3년 전? 3년 전에 네. 무슨 일이 있었죠? 진짜 무슨 일이? 한 20kg 정도 말랐을 때. 네. 아무튼 그랬고요. 다시는 못 볼 범수니까 잘 기억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래서 결국에 오늘 얘기해볼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고요. 이렇게까지 할 일 관리를 해야 돼 싶을 정도로 했던 경험을 좀 얘기할 거예요. 보시면은 효율적인 태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? 효율성에 대한 개인적인 고찰이랑 그리고 태스크 관리 방법, 그 2%가 부족해서 뭘 해봤는지, 남은 후기랑 결과적으로 어땠는지 이런 순서대로 얘기를 할 거고요. 먼저 제가 태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. 저는 항상 효율적인 아이가 되고 싶었거든요. 네, 효율이라는 단어를 한번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가져와 봤어요.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에 대한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단어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효율적인 아이였는데 좀 박치기를 잘하는 아이였어요. 들인 노력을 엄청나게 올려서 결과의 질을 높이는 타입이고요.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결과도 나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된 거 아닌가 하고 계속 그대로 살았거든요. 근데 저 스스로한테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평생 그렇게 살고 싶냐?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. 네,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. 나의 비효율은 어디서 오는 걸까? 일단은 태스크가 많은데 정돈되어 있지도 않고요. 마일스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도 않고요. 그래서 결국엔 즉흥적으로 태스크 관리를 한다는 건데 이 다음 태스크를 정하고 생각하는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큰 거예요. 시간 낭비에 노력 낭비도 하고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도 가끔 하고요. 그래서 나의 일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결과로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. 망하는 걸 반대로 하면 보통은 잘 되거든요. 그래서 같은 논리로 이제 효율을 확보하고 싶으면은 리버스 비효율을 하면 되는 거예요. 나에게 있어 비효율이란 결국 내가 뭐 할지에 대해 정하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 효율성은 목적지가 뚜렷할수록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내 목적지를 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서 아틀라시안이 제안하는 태스크 관리 비법이 있어요. 바로 이니셔티브, 에픽, 스토리로 이제 할 일을 관리하는 건데 단순하게 선형적인 마일스톤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뎁스를 가진 마일스톤을 구성할 수 있게 돼요. 이게 사실 앞에 계신 광선님이 몇 년 전에 저희 신입생 시절에 알려주셨던 방법이거든요.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막 허덕이고 있을 때 환청이 들리더라고요. 몇 년 전에 딱 말씀하셨던 범수님 그 에픽과 스토리라는 방법이 있는데요. 환청이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다,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 이니셔티브, 에픽, 스토리 이게 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좀 할 일을 결국에 계층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. 가장 낮은 거, 가장 작은 단위부터 높은 단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. 좀 바텀업을 해서 스토리가 가장 작은 단위고요. 그 다음에 에픽, 그 다음 위에 이니셔티브 이렇게 분류가 돼요.
자, 이 스토리라는 게 뭐냐면은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작성한 짧은 요구사항 또는 요청이거든요. 이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그러해요.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. 요게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. 에픽은 그보다 상위 개념이에요. 여러 개의 작은 스토리로 나눌 수 있는 대규모 작업인 거거든요. 한 달이나 혹은 한 분기에 걸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보통 에픽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이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의 바로 하이 스토리로 아까 얘기했던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. 뭐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보다 위에는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거든요. 요거는 되게 광범위한 목표예요. 당연히 여러 개의 에픽들로 구성되는 어떤 큰 목표고요. 1년 사이에 완료되는 걸 목표로 두곤 합니다.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손범수의 멋쟁이 툴브잭 버전 1 뭐 이런 게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론적인 얘기는 됐고 좀 직접 써봤어요. 이거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진짜 했던 것들이거든요. 이거 개인 프로젝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니셔티브는 마우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쇼 투두가 이제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겠고요. 에픽은 요 ST1 사용자가 할 일을 관리하려면 회원 시스템이 필요하다. 요게 이제 에픽으로 분류를 했고요. 스토리는 뭐 카카오 로그인 개발, 구글 로그인 개발, 뭐 네이버 로그인 개발, 자체 로그인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하이 이슈를 만들어서 했어요. 그래서 뭐 회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가 되게 뚜렷해졌고요. 내 회원가입 시스템이 어떤 소셜 플랫폼을 지원할지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오른쪽 보면은 중요도도 좀 매겨서 우선순위도 좀 정할 수 있고요. 좀 예시를 잘못 들고 온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. 근데 뭐 좋은 뎁스를 어떤 뎁스를 가진다는 거에서 좋은 예시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져왔어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. 이렇게 해보니까 2%가 부족한 거예요. 일단 제가 자신감이 있는 작업은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더 신경 써서 개발해야 될 작업에서는 여전히 내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뭘 할지 지금까지 빼먹은 건 없는지 이런 거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예요. 개발 중에서 당연히 하는 생각이긴 한데 전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어요. 너무 머리 아프고 너무 스트레스였고요. 코딩이 팍팍 돼야 되는데 그 뭘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 때문에 흐름이 좀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게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던 중에 커밋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좀 그런 걸 소개하는 흥미로운 글을 봤어요. 서브 태스크를 세세하게 나타내면서 뭐 목적성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. 이것도 같이 적용해서 해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CDD라고 줄여서 잘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흔히 커밋 주도 개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. 혹은 커밋 메시지 주도 개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 개발 먼저 하고 커밋 메시지 작성하는 이런 플로우를 흔히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. 내가 어떤 식의 커밋을 먼저 쓸지 커밋 메시지를 먼저 다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이 따라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. 이걸 잘 활용하면은 작은 단위를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그 스토리에 하이 태스크로 이렇게 넣었어요. 자체 로그인 개발이라는 스토리에서요. 아래 이제 이렇게 그 커밋 메시지를 다 넣었고요. 이런 메시지들은 실제로 반영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플로우가 정말 명확해졌고요. 초기 개발 비용은 좀 들어갔지만 덕분에 실제 개발은 그 태스크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팍팍팍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.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은 개발 들어가기 전에 다 예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쫙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참 이상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방식인데 예외 상황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. 저희 일단 사람이잖아요. 실수를 꼭 하게 됩니다. 계획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커밋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정이나 뭐 어떤 추가 사항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계획 단계에서 그걸 몰랐던 거죠.
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? 저 같은 경우는 에픽을 보통 두 개 팝니다. 하나는 주 관심사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사를 담은 에픽이고요. 나머지 하나는 에픽에서 생기는 예외 상황에 대한 에픽이에요.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보시면은 회원 시스템 예외 상황 그리고 아래 사용자가 할 일, 아까 봤던 그 에픽이죠. 그래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당장 해결해야 되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우선순위를 좀 이게 만약에 진짜 당장 바로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우선순위를 재책정해서 주관심사의 에픽 스토리를 조금 변경하는 식으로 가고요. 만약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예외 상황용 에픽 스토리를 일단 다 넘기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주 관심사 에픽이 마무리되면 예외 상황 에픽을 꼭 뒤져봅니다. 이렇게 해서 잡스러운 생각을 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태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. 그 예외 상황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. 이거를 우선순위 정하는 꿀팁이 있어요. 이제 미국의 대통령분이 뭐 만드신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.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제 나의 할 일을 관리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간단하게 뭐인지 얘기하자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, 조금 미뤄도 되는 일, 아니면 위임해도 되는 일, 아니면은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일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뭐 구분을 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관리를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어땠는지 좀 성과가 있어야지 좀 이런 걸 소개해볼 만은 할 것 같은데 좀 성과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. 지난 3개월간 저는 이제 3개에 달하는 프로젝트 개발 TF랑 그리고 3개가 아니라 4개의 스터디고 1개의 액티비티입니다. 좀 잘못 적었는데 그리고 개인 일정 공부 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했던 게 아니라 동시 진행을 했었던 그거거든요. 동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다음에 뭐 할지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 출발선이 돼주는 역할을 많이 해줘서요.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다 같이 진행할 수 있었고요. 비개발적인 태스크도 있기 마련인데 이런 거는 CDD 대신에 그 CDD가 들어갈 자리에 서브 태스크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으로 했어요. 그래서 제 12월 스케줄인데 그 프로젝트 순수 개발에 관련된 스케줄은 하나도 없어요. 다 스터디 회의 아니면은 개인 일정에 대한 달력이고요. 12월달 이렇게 했고 1월달 이렇게 했고 2월달 이렇게 살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보냈고요. 그래서 후기를 좀 남겨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계획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깨달았어요. 사실 아까 MBTI 보셨듯이 저는 ISTP인데 저는 그 P 성향이 정말 강하거든요. 계획하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이런 계획이 어렵지 않고 또 할만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. 저와 같은 태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고민을 계속했던 분이 있으면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약간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즐겁게 할 일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. 지금까지 이 모든 건 제가 수행하고 있는 태스크가 너무 많고 번잡해서 더욱더 성공적이었던 거거든요. 초기 비용이 작다고는 말을 못해요. 명확하게 크고 분명히 손익분기점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. 할 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실제로 태스크가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. 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어요. 이제 적색은 이제 범수 방법, 이제 녹색은 즉흥적인 태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. X는 시간, Y는 들이고 있는 고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내가 넘어갈 정도로 태스크가 많다라고 하면은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할 게 많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자면 저는 GitHub 이슈로 할 일을 관리하거든요. GitHub 이슈를 활용하면 뭐가 좋냐면은 그 템플릿을 내 마음대로 마크다운으로 막 작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자유롭게 저만의 어떤 관리 템플릿을 만들 수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트도, 슈르도, 스케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할 일 처리를 가볍게 해요.
이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. 할 일은 많이 없어도 계획을 읽는 편이 훨씬 좋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셨다면은 좀 계획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 발표는 벌써 끝이거든요. 그래서 좀 마지막 제안으로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관리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떤지. 사실 이것도 좀 흩어져 있는 개념인데 제가 모아서 저만의 방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.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절충해 보면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. 실시간으로 똑똑해지는 기분도 생겨요. 그 객관이라는 기준도 사실 주관이 막 모여서 한 거잖아요. 결국에는 주관적인 기준이 다 모여서 객관을 형성하는 거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나랑 꼭 맞지 않기도 해요, 객관이라는 게. 그래서 나의 주관을 믿고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. 네, 할 일 많아서 뭐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좋은 인사이트가 되면 좋겠네요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